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85 5월 28일자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늦게 읽게 됐습니다. 이제 WWDC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iOS 16.5 정식 버전이 올라갔고 엑스코드도 14.3.1 RC가 나왔지만 아직 자동 업데이트가 되진 않네요. 애플 엔지니어들 WWDC 빌드를 마감하고 폭풍 전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정님이 다음 주에는 애플파크를 방문하고 나서 현장에서 호의 특별 레터를 발행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애플 2023년 디자인 어워드 최종 후보가 공개됐습니다. 오, 디아블로가 포함되어 있네요. 네, 요게 최종 후보들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Discover the Finalist 가시면은 앱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 기술로인지 음성, 시각을 개선하도록 올해 말쯤에 나올 거라고 미리 발표했습니다. WWDC에서 소개하지 않고 미리 발표한 것도 특이하네요. Apple introduced new feature for cognitive accessibility. 이런 것들이 있군요. 오, 네. 접근성 기술로 인지, 음성, 시각을 개선하도록 이군요. 세 번째 애플 실리콘 M3가 나올 차례인데 맥 프로 스펙과 함께 궁금한 상황입니다. 애플 M3 칩 2023 매년 이렇게 그 작년의 자신들을 뛰어넘는다는 건 정말 압박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What makes the M3 so special? 해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카는 나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사업 영역 같습니다. Who killed the Apple car? 현대자동차와 같이 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미리 발표하면서 어그러졌던 것 같은데 네, 애플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까? 네, 일반 앱스토어에 피처 받기 위한 10가지 팁이네요. 개인 프로젝트로 만든 게 피처 되는 건 모두가 꿈꾸는 희망이죠. 저 너무나 가고 싶어요. 너무나 피처도 되고 싶습니다. Tell Apple about your app. 이런 게 있군요. Optimize your app, localize your app, get more rating, be a good app citizen, make your app accessible, keep your crash low, innovate and implement last feature, make your app unique. 하나같이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군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재미가 쏠쏠한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기능이죠? 8 Insanely Useful macOS. macOS에서 네, Zen Writing 앱, Crystal Sound 이런 앱들이 있군요. iBar 네, 뭐 요런저런 앱들이 있나 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WWDC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보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애플은 어떤 접근을 할 것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구글도 인공지능 기술 엄청 많이 발표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짧은 이런 글입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mermaid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배포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eraser.io 다이어그램 GPT를 활용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챗 GPT를 사용해서 다른 애들도 쓰는 거겠죠? 오, 좀만 더 하면 이제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주는 시대가 머지않아 오겠군요. 일반적인 시스템 설계 구조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시스템 디자인 블루프린트. 와, 이대로 네, 다 그리는 것도 일인데 그린 게 이렇게 깔끔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게 가능할까요? 모듈라이제이션, 앱스트랙션, 레이어링, 스케일러빌리티, 퍼포먼스, 시큐리티 그런 거겠죠? 네. 와, 엄청 많아요. 해서 쭉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엄청나네요. 저걸 몰라서 못 그리는 걸까요, 저는?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플러터가 과연 iOS 개발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과감한 제목이라 눈에 띄었습니다. The Future of iOS Development with Flutter.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는 너무 쉽게 털리거나 사용자 권한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뭐와 옛날, 네. 이런 거죠. 애플이 이런 거 참 잘 막아주는데, 네. iOS 16.5 릴리즈 10 things you need to know. iOS 16.5 17이 소개되기 일주일 전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을까요? 애플 뮤직 맵, 네, 콘서트 정보, 이런 걸로 눈에 이제 차지 않습니다. 뉴 프라이드 월페이퍼 섹션. 예쁘긴 하네요. 네, 이런 업데이트들이 있다고 하니 업데이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콤바인과 스위프트 동시성 기능을 함께 쓰기 위한 방식입니다. Async Publisher를 만들어서 동시성을 적용하는 시도가 흥미롭습니다. Async Publisher Collaboration between Combine and Async Await. 스위프트의 Async Await와 Combine을 잘 버무려서 쓴 걸까요? 예제 코드라도 보고 싶은데. Solution 1.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퍼블리셔를 만들고 이런 어싱크하게. 서브스크라이버.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같이 쓰는 거군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와서 봐야겠네요. Available과 Backdeployed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API들을 제어하기 좋아 보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Available, Unavailable, Backdeployed.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파운데이션 관련 소개글인데 애플 공식 문서 이상은 아닙니다. Apple's Future Foundation Introduction, New Open Source Foundation. 뭐 이상은 아니랬죠? 애플 공식 문서.
공식 문서 이상은 아니지만 가서 볼만할까요? Swift Foundation. 아하, 이런 것들이 있군요. 네. 궁금하신 분들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DI 컨테이너를 간단하게 구현해 보면서 의존성을 설명합니다. 스윈 인젝션 소개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군요. Dependency Injection and Singleton.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넘 타입의 확장 중에 Associated Value 방식으로 타입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적절한 용도와 문법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쵸? How to refactor using associated value. 전 이거 너무 어렵던데. 딱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 라는 게 잘 안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타이틀. 오,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고? 스트럭트로 만들고 뭐지? 메타데이터 어디 날라간 거야? 아, 이게 더 어렵네. 네, 그냥 코드로 보여줘요. 움직이지 마봐. 아, 메타데이터의 아티클의 워드 카운트와 타이틀은 블로그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는 타이틀과 메타데이터, 타이틀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이너머로. 아, 와. 어떤 게 더 보기 좋았을까요? 네. 타이틀과 이 메타데이터고, 메타데이터를 Associated Value로 만들어서 받은 건데, 네. 좋아요. 좋아 보입니다. 네. 이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옵셔널이었겠죠? 네, 옵셔널이었다면 선택을 해서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적절한 리팩토링이었다고 생각해요. 스위프트 초기에는 NS 레인지를 대체하는 레인지가 없었지만 이제 레인지를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졌죠. Range in Swift explain with code example. 레인지를 네, 제가 너무 뒤에 한 걸까요? 될 것 같았는데 원래 안 됐던 건데 되어서 예제 코드가 있는 거군요. 호호. 네, range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File behavior change in Swift 5.8. 네, expression sharp other flag. 오호. 샵 파일 패스인데 파일 아이디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스위프트 UI 뷰 빌더 구조를 직접 구현하면서 어떤 구조인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꽤 상세하고 길지만 쭉 따라해보면 스위프트 UI 뷰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수월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본 것 같은데. 우와. 뷰 프로토콜을 만들고 creating empty view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꼭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나? 리딩 리스트에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스위프트 UI로 작성하다 보면
하는 실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0 more deadly SwiftUI mistake. 실수 볼까요? Not using the self keyword inside the closure. 이게 왜 스테이트가 아니고 그냥 네. Not using state property wrapper correctly. 제대로 잘 못 쓰는 것. state 잘 쓰는 것. binding. state와 binding 제대로 쓰기. state and observed object. 이러면 뭐 저기 state object와 observable object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state와 environment object. 얘네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그렇군요. Not using correct layout system. 네. Understanding frame과 padding. 그쵸. Background modifier correctly. Alignment. 탭 제스처와 버튼. 제발 이거는 네. 재밌는 글이었네요. 저도 했던 실수들이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앱 컨테이너 바깥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는 권한을 판단하는 방식이네요. Accessing Security Scope File.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애플의 여러 플랫폼 상에서 하나의 앱이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Binding SwiftUI Application for Multiple Platform iPadOS, macOS. 뭐지? 아까 그분인 것 같은데. 네. 청청. Compatibility. Device status, macOS. Compact. 와,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군요. 너무 재밌는데? 하나로 이렇게 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네요. SwiftUI에서 코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결입니다. 코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Persistence Manager를 외부에 만들어서 연결하는 구조네요. 코어 데이터 in SwiftUI. 네, 코어 데이터. 이제는 해봐야 되나 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코어 데이터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 만드네요. Persistence Manager 만들고, 네, 이것도 따라해보면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예제인가 봅니다. 포인트프리 유료 가입자 전용 에피소드지만 TCA에서 내비게이션에서 팝할 때 차일드 효과들을 취소하는 방법. 하지만 저는 유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 뷰에서 URL 액션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런 동작을 위해서 뷰 모디파이어가 계속 추가되어야 하는 게 아직은 어색하네요. 기다리면 애플에서 추가해주지 않을까요? 라는 게으른 생각을 해봅니다. How to define custom URL action for SwiftUI text view. Environment, open URL, something here. 네, 이렇게 iOS 16부터 SwiftUI에서도 내비게이션 스택을 이용할 수 있어서 MVVC로 나누어진 뷰 컨트롤러처럼 다룰 수 있다는 글입니다. 오. How to build UI kit like MVVMC Coordinator Hierarchy in SwiftUI. 이거죠.
컨텐트 뷰, 앱 코디네이터, 네, 이런 것들. 좋습니다. 저도 다뤘던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코디네이터로 다룰 수 있다는 글입니다. 이분 블로그는 엄청 상세하고 예시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텍스트 필드에서 포맷과 값 검증에 대한 글입니다. Swift UI 텍스트 필드 Formatting and Validation. 그러네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군요. 재밌네요. 맥용 스위프트 UI 앱을 만들 때 NS 윈도우를 다루기 위해서 NS 윈도우 델리게이트를 지정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The window is leaking. 한다는 내용 끝인 거겠죠? 네. 이런 인터뷰 관련 키워드나 질문 답변을 정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볼까요? Top iOS and Swift Developer Interview Question for 2023. 스스로에게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없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키워드네요. 그래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으니 일단 추가는 해놓겠습니다. File importing and export in Swift UI. File importer, export 이런 게 있군요. Pop to root view using tab bar in Swift UI. 탭바? 탭바? 탭바에서 루트 뷰를 갈 일이 있나요? 아, 그건가? 네. 다른 탭 갔을 때 다시 루트로 날아가는 거. Quiz game using Swift UI. 네. 퀴즈 게임. 퀴즈 게임 만드는 거 한번 예제로 만들어 봐야겠네요. 뭐 퀴즈야 컨텐츠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네. 요것도 한번 해놓고 저도 템플릿만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네요. Using layout protocol to align explicitly position view in Swift UI. Binding the layout. 이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바텀 시트 뷰 컨트롤러를 구현한 경험을 소개해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가 있더라도 나의 목적이나 의도에 딱 맞는 걸 찾기는 어렵죠. 민상 제작 동기 바텀 시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 이걸 UIKit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하는군요. 와, 엄청 열심히 만드셨네요. 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데모 저장소도 있습니다. 즉시 동작하는 펜 제스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펜 제스처? 이게 뭐죠? 인스턴트 펜. 네. UIKit에서 콤바인을 활용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Introducing to reactive programming with combine. 와,
basic of combine 해서 이거 오타 있어요. 아닌가? 네. the project 해서 쭉 코드와 함께 설명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UIKit 뷰 생성이나 설정을 스위프트 UI처럼 선언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빌더를 구현한 프로젝트 뷰킷이라고 합니다. 댓글에 UIKit 죽었으니 그냥 스위프트 UI를 배워 라는 분이 계시지만 깔끔하게 답변하네요. 뭐든지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Introducing ViewKit, a Swift UI inspired approach to UIKit.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못 봤습니다. 맥 개발 이야기지만 맥 카탈리스트로 iOS 앱을 맥 앱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Extending your iOS app to macOS 서포트하고 와우. 네. 와우. 제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잠 API를 이용해서 오디오나 음악을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샤잠 시그니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Generate a Shazam signature with only one line instead of 120. 네. 있나 봅니다. SQLite 드라이버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코어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DB를 다뤄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Using SQLite directly in Swift. 코어 데이터도 안 하는데 직접 쿼리문 날리는 거겠죠? 네. Cryptography in iOS application, a technique and coding example. 암호화 관련된 얘기겠죠? 오,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군요. Handling WebP image when using phpker view controller. WebP 이미지. 안드로이드에서는 쉽게 됐던 것 같은데, 네, iOS에서 WebP 이미지를 다뤄야 할 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 뉴스로 올라왔던 접근성 개선 항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까 위에 있었던 그걸까요? Apple's new accessibility features are simply mind-blowing. 네, 그것들이죠. 매일 하나씩 접근성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주는데 벌써 데이 192네요. 와, 와우, 엄청나군요. 365 액세스빌리티. 직접 그린 걸까요? 엄청난 열정이군요. 네. 나중에 한번 쭉 천천히 봐야겠네요. 민소네님 업무하면서 경험들을 블로그에 남겨주는 옆팀 형님 같아서 좋아요. 옆팀 동생 아니고요? 네. 모듈러 의존성을 제거하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윗 패키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이네요. Creating a sweet package, quick start, gotcha. 이게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볼게요. CI 흐름상 GitHub 액션으로 챗GPT API를 호출해서 리뷰 코멘트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좋으면서도 슬프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신나네요.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네, 이런 게 가능하답니다.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TDD 방식으로 구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중요한 점은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선택과 개선은 개발자의 몫이라네요. 레벨링 업 TDD 수입해서 calculate 만들어서 저도 이제 머지않아 TDD를 한번 하는 순간이 오겠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알라모 파이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요청부터 캐싱, 인증까지 두루 정리한 글이네요. 사용 방법일까요? 아니면 뜯어본 걸까요? 알라모 파이어, 네트워킹, make easy. handling caching, using caching. 네. 리프트에서 라이브 액티비티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개선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 이런 좋은 글이. A game changer for rideshare. 와. 진짜 게임 체인저네. 미니멀, 컴팩트, 익스팬드. 조만간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앱 디자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80호 5월 28일자를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정리를 대충 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뭘 봐야 할지 저는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은 좀 건져갈 아티클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